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봅니다. 그러다 문득 왼쪽 가슴 쪽이 뻐근한 느낌이 듭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겁니다. 자세가 불편했나 보다 하고 돌아 누웠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혹시 심장인가?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잠은 완전히 달아납니다. 가만히 가슴에 손을 올려봅니다. 뛰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합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다가 새벽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증상이 요즘은 유난히 신경 쓰이는 것.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괜히 큰 병은 아닐까 걱정이 되는 것.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무거우면 어제는 왜 그랬나? 뭘 잘못 먹었나? 혹시 어디가 안 좋은 건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그 며칠이 유난히 길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전화가 오면 심장이 철렁합니다. 별일 아니겠지 하면서도 손이 떨립니다. 결과지를 받아들고 숫자를 봅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괜히 불안합니다. 정상이라고 해도 정말 정상인가 하는 마음이 남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움직였고, 먹으면 소화가 됐고, 걸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건강에 대해 특별히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졌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무릎이 시큰합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뻣뻣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다는 거. 당연한 일이라는 거.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마음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먼저 불안해집니다. 실제로 아픈 것보다 아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더 괴롭습니다.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꾸 걱정이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 나중에 더 나빠지면 어쩌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누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가슴이 뜨끔합니다. 주변에서 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괜히 내 몸도 점검하게 됩니다. 나는 괜찮은가? 이 질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릅니다. 밤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조용해지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몸의 작은 신호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여기가 쑤시고 저기가 결리고 평소에는 못 느꼈던 것들이 밤에는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요즘 여기가 좀 아파. 그러면 걱정할까봐 혼자 사깁니다. 배우자에게 말해봤자 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 가봐. 그 말이 전부입니다. 병원에 가면 별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민망해집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괜찮아도 내일 또 어딘가가 신경 쓰입니다. 이 불안,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이 마음이 왜 찾아오는지, 그리고 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빌려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건강 불안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건강 불안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면 허리가 삐끗합니다.
감기가 걸리면 낫는데 오래 걸립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둘 쌓였습니다. 몸은 서서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다는 신호를. 그런데 몸의 변화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해석의 변화입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30대의 허리가 아프면 어제 잘못 잤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지금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40대의 소화가 안 되면 많이 먹었나 보다 했습니다. 지금 소화가 안 되면 위에 문제가 있는 건가 걱정됩니다. 50대의 어깨가 결리면 요즘 무리했나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뇌졸중 전조 증상인가 하고 검색해봅니다. 증상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가벼운 것으로 해석했던 것들을 지금은 무겁게 해석합니다. 이것이 건강 불안의 시작입니다. 몸이 더 나빠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같은 신호를 다르게 읽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아픈 사람을 봤습니다. 친구가, 형제가, 동료가 아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하나둘 쌓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텔레비전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안해집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봅니다. 온갖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더 불안해집니다. 검색을 멈춰야 하는데 손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걱정이 커집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보가 많아질수록 불안도 커집니다. 예전에는 몰라서 괜찮았던 것들이 지금은 알아버려서 걱정됩니다. 이 증상이 저런 병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증상도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과거의 경험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크게 아팠던 적이 있으면 그 기억이 남습니다. 그때의 고통, 그때의 불안, 그때의 두려움. 몸은 나았지만 마음에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증상이 느껴지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또 그런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불안을 키웁니다.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어딘가의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합니다. 의사는 경과 관찰하자고 합니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치가 높다는 말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경과 관찰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괜찮다는 말보다 높다는 말이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다음 검진까지 그 생각을 안고 삽니다. 중간중간 불안해집니다. 그 수치, 더 나빠졌으면 어쩌지? 건강 불안은 이렇게 생겨납니다. 몸의 실제 상태보다 마음의 해석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작은 신호를 크게 읽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먼저 걱정합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감각을 왜곡하고 정보가 불안을 키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하나인데 마음은 10가지를 상상합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더 불안해집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내가 지금 실제로 아픈 것인가? 아니면 아플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많은 경우 실제로 아픈 것보다 아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이 점을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통과 예측.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 깊이 생각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인생은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우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단순한 비관이 아닙니다. 인간이 왜 고통받는지 그 구조를 설명하려 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에 주목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받습니다.
어떠라도 잠깐 만족할 뿐, 곧 새로운 욕망이 생기고 또 고통받습니다. 이 과정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상당 부분이 예측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고통받는 것보다 앞으로 고통받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더 큰 괴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건강 불안을 보면 많은 것이 설명됩니다. 지금 당장 크게 아픈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고, 걷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아플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증상이 나빠지면 어쩌지? 갑자기 큰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언젠가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어쩌나? 이 생각들이 현재의 평온을 깨뜨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현재를 살지 못한다고.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친다고. 특히 미래에 대한 걱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서 미리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그래서 실제 고통보다 상상 속의 고통이 더 클 때가 많다고. 건강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지금 겪고 있는 고통보다 앞으로 겪을지도 모르는 고통을 먼저 상상합니다. 그 상상이 현재를 잠식합니다. 오늘 하루는 괜찮은데 내일이 걱정됩니다. 이번 달은 괜찮은데 내년이 걱정됩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언젠가가 걱정됩니다. 이 언젠가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언젠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온다 해도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확실히 올 것처럼 미리 걱정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것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리고 일어나더라도 상상했던 것보다 덜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적응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과거에 걱정했던 일들 중 실제로 일어난 것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을 때 상상했던 것만큼 끔찍했나요? 많은 경우 막상 닥치면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견뎌냈습니다. 지나고 나니 살만했습니다. 미리 걱정했던 것이 헛된 에너지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 말이 걱정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걱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그렇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 걱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 걱정이 실제보다 더 크게 부풀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조언했을 것입니다. 고통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하나는 실제로 겪는 고통이고 하나는 예상하는 고통이라고. 실제로 겪는 고통은 어쩔 수 없다고.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지만 예상하는 고통은 다르다고. 그것은 아직 여기에 없고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줄일 수 있다고.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미래를 예측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후에 몸이 어떨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편해집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대비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현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불안을 키웁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면 역설적으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삶의 유한성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동물은 죽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 알미 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젊을 때는 그 알미 희미합니다. 죽음은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알미 또렷해집니다. 몸의 변화가,
삶의 유한성을 상기시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도 어쩌면 이 유한성에 대한 자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지 않는다. 언젠가 이 몸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의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무한하다고 느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건강이 소중해집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걱정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 불안을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이기에 느끼는 당연한 감정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을 것입니다. 불안을 느끼되 그 불안이 삶 전체를 잡아먹지 않도록 걱정하되 그 걱정이 현재를 완전히 가리지 않도록.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안하는 태도입니다. 몸을 대하는 태도의 전환. 우리는 몸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랫동안 몸은 관리의 대상이었습니다. 건강을 관리한다고 말합니다. 몸을 관리한다고 말합니다. 관리라는 말에는 통제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내가 잘 관리하면 건강해지고 잘못 관리하면 아파진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생활 습관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지나치면 몸과의 관계가 피곤해집니다. 몸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잘하면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이런 생각들이 불안을 키웁니다. 왜냐하면 몸은 완전히 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관리해도 아플 때는 아픕니다. 운동하고 잘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해도 몸은 나이를 먹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더 잘 관리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 자책이 불안에 더해집니다. 아픈 것도 괴로운데 자책까지 하게 됩니다. 이중으로 고통받습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몸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몸은 우리와 함께하는 동반자이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기계가 아니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몸은 우리가 선택해서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몸은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묵묵히 함께했습니다. 어릴 때 뛰어다닐 수 있었던 것도 이 몸 덕분입니다. 일하고 사랑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었던 것도 이 몸 덕분입니다. 그 몸이 이제 조금 지쳤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몸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쓰면 닳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동차도 오래 타면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그렇다고 차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오래 함께했기에 그런 것입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자꾸 아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몸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적이 아닙니다. 몸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나면 아물게 하고 병이 들면 싸우려 합니다. 쉬라고 신호를 보내고 무리하면 경고를 보냅니다. 몸은 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만큼 빠르지 않을 뿐입니다. 예전만큼 강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공존하려는 마음으로. 이것이 태도의 전환입니다. 몸을 정복하려 하지 않는 것.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예전처럼 되려고 애쓰지 않는 것. 지금의 몸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안에서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체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체념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포기, 굴복, 좌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체념은 조금 다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체념입니다. 몸의 변화는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의 몸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거부하면 고통이 커집니다. 왜 나는 예전 같지 않은가? 왜 몸이 이렇게 됐는가? 왜 말을 안 듣는가? 이 왜가 괴로움을 만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조금 편해집니다. 그렇구나. 나이가 들었구나. 몸이 변했구나.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싸울 대상이 없어집니다. 이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함께 가면 됩니다. 괜찮다는 것. 여기서 몇 가지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해야 할 것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불안이 사라진다는 처방도 아닙니다. 그냥 이런 생각을 품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첫 번째, 불안해져도 괜찮습니다. 건강에 대해 걱정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약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그냥 느끼시면 됩니다.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 지금 불안하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불안은 지나갑니다. 파도처럼 왔다가 갑니다.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조금씩 잦아듭니다. 두 번째, 예민해져도 괜찮습니다. 몸의 작은 변화에 신경이 쓰이는 것. 예전 같으면 넘겼을 증상에 민감해지는 것.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예민함이 과도해지면 피곤해집니다. 조금 느슨하게 두어도 됩니다. 모든 신호에 즉각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지켜보자. 이 말을 자신에게 해주셔도 됩니다. 세 번째, 몸을 완벽하게 관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한 식단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건강 정보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관리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조금 느슨해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운동을 못했다고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덜 먹었다고, 조금 많이 먹었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은 생각보다 유연합니다. 하루 이틀 완벽하지 않다고 망가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건강 정보를 찾으면 찾을수록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검색을 멈추셔도 됩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두어도 됩니다. 알아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지만 몰라야 마음이 편한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를지 선택하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미래를 모른다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모두 자기 미래를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지금을 살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다 알았다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오늘로 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변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동갑인 친구는 아직 정정한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비교가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몸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나이라도 상태가 다릅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몸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몸이 아니라. 비교를 멈추시면 조금 편해집니다. 일곱 번째,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안이 너무 크면 누군가에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문가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가벼워질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 조금 안심이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현명함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불안해도, 예민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미래를 몰라도, 그냥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몸은 충분히 해왔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까지 충분히 해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몸은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어릴 때 이 몸으로 뛰어놀았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났고 다치면 나았습니다. 젊을 때 이 몸으로 일했습니다. 밤을 새우기도 했고 무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이 몸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슬플 때 눈물을 흘렸고 기쁠 때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안았고 떠나보낼 때 슬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몸은 당신의 삶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기억이 담겨 있고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지금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그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소중해진 것입니다. 오래 함께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노년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앞에 펼쳐진 시간이 무한해 보인다고. 그래서 시간을 헛되이 쓰기도 한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된다고.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진다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당연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이 걱정은 삶을 사랑하는 마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살고 싶기 때문에 건강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더 오래 살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다만 그 마음이 너무 커져서 현재를 가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걱정에 압도되어 오늘의 평온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숨을 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밥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걷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1년 후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확실합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미래의 걱정 때문에 지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몸이 변해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예전보다 느려졌어도 당신입니다. 예전보다 약해졌어도 당신입니다. 그 당신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몸의 조건과 관계없이 존재 자체로 소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후반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낮에 분주함이 지나가면 저녁에 고요함이 온다고. 저녁은 낮보다 못한 시간이 아니라고. 오히려 낮의 소란에서 벗어나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지금이 그 시간이라면 조용히 쉬셔도 됩니다.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의 몸과 함께 계시면 됩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느끼시면 됩니다. 걱정이 되면 그냥 걱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다시 평온해지시면 됩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까지 충분히 해왔습니다.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해온 것은 확실합니다.
그 시간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도 함께 가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몸이 변해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당신은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